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FDA 승인,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FDA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까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약바이오 FDA 승인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와 바이오의 관계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은 이 투자를 할 때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투자를 하는 기업들, 실제 돈을 좀 쏟아붓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 바이오라는 거는 약 하나를 만드는데 돈을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바이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겠죠. 그 대신에 약 하나를 잘 만들었을 때 나는 수익은 몇 천억에서 많게는 몇 조까지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 하나를 만드는데 500억을 쏟아부었다 하더라도 그 약 하나를 잘 팔면 또는 기술 수출을 하면 조에서 또는 5천억, 3천억 이상의 수익을 한 번에 몇 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의 10배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바이오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돈을 벌기 이전에 투자하는 이 상황에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상황이 금리 인하 구간이다. 금리가 낮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금리 인하 바이오입니다. 연준은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 5.5에서 4.755%로 인하하는 B컷, 그러니까 0.5%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사실 말이 많았죠. 0.25%를 인하하냐, 0.5%를 인하하냐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 0.5%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금리 인하 경로를 전망하는 점도표에 따르면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설문조사입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로 내려갈 것 같냐라고 연준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연준은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간에 뭐 요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올해 말 4.5%까지 금리를 내린다라고 써 있죠. 그 뭔 소리냐면 지금부터 0.25%를 두 번 더 하거나 아니면 0.5%를 한 번 더 하거나 결국에는 뭐 둘 중 하나는 진행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 말에는 3% 중반대까지도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고 3% 중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0.25 두 번이나 0.5 한 번 하고 내년에는 0.25 네 번이나 0.5 두 번을 하면은 이 점도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내면은 사실 뭐 세 번 하냐 네 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금리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우리가 2020년이나 아니면 2008년도나 이 당시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보면은 왜 인하를 했나요? 경제적인 충격이 한번 오고 나서 금리 인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습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한 거죠.
이번 금리 인하는 수습을 하거나 또는 이거를 조금 이 지금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혹시나 타격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08년 그 당시의 금리 인하와는 다른 국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금리 인하 시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금리에 민감한 투자를 받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그럼 그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실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제약바이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상 우리는 미국의 우호적인 제약바이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도 만들고 또는 약을 개발하고 또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미국이 봤을 때 나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봤는데 별로야? 그럼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우호적인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어딜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겠죠. 바로 생물보안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입니다.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은 무조건 하원 갔다가 상원 갔다가 대통령 들어가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원 갔다가 상원 갔다가 대통령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원 갔다가 하원 갔다가 대통령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상이라 그래서 하원의 상사가 아니고요. 하라 그래서 상원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거고, 상원에 통과된 법안은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하원 통과한 법안은 상원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모두 통과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이번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한테 가야겠죠. 그래서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상원 본회의 결의와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가야 되지만 사실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미국의 유전자 정보를 유출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유전자 정보 유출하세요라고 하는 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국민이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원이 통과를 하고 나서 상원도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법안은 좀 통과해야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중국 바이오 기업은 오는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아니 2032년이면 지금부터 8년 뒤가 아닙니까? 너무 먼 거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그 8년이라는 시간 이전에 미리 내가 맡길 곳을 중국에서 다른 데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란 뜻이기 때문에 슬슬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생물보안법 시행 이후 CDMO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탁 생산 개발, 내가 어떤 약이 있는데 이 약 좀 생산해줘.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나 반도체 있는데 이 반도체 좀 생산해줘. 반도체를 만드는 곳과 생산하는 곳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내가 만들기도 하고 생산도 대량 생산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 다음에 그런 규모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만들기만 하고 원료 주고 야 너가 만들어 해서 대량 생산 뽑아버리는 겁니다. CDMO죠. 화장품도 보통 그래요. 화장품도 이 레시피가 있겠죠. 레시피 주고 야 대량 생산 뽑아줘 해서 공장에다가 보통 맡깁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 기업에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기업은 바로 ST팜입니다. ST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ST팜이냐 이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IM증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 FDA를 승인받은 기업 중 사실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에스티팜은 RNA 치료제의 주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걸 우리는 올리고헥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고헥산의 CDMO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큰 이 차세대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올리고 생산 능력을 갖추고, 그러니까 생산도 할 수 있는데 그 생산이 그냥 생산이 아니라 미국이 이 CGMP, 이게 뭐냐면은 FDA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FDA 미국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래서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증까지 받은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니토덴코, 에질런트, 에스티팜, 우시, STA, 그래서 총 4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4군데 말고는 이 인증까지 받은 곳, 그러니까 FDA에서 야 너네 정말 최고야라고 인증받은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에스티팜이에요. 그래서 니토덴코가 글로벌 올리고 생산의 약 40%, 많이 하죠. 에질런트가 30%, 에스티팜이 20%, 그 다음에 우시, STA가 10% 순으로 각각 차지하는데, 여기서 누구? 이번 아까 얘기한 생물보안법 제재로 우시, STA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 물량을 나누어서 생산을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ST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냥 지금 우시 STA가 주는 물량을 받았으니까 수혜입니다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실제 보면은 이게 ST팜의 매출입니다. 보면은 21년도에 대략 1656억의 매출이 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22년에 2,500억 정도로 확 늡니다. 매출 늘죠? 순이익도 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대략 10% 이상의 이 성장의 매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그래서 매출이 조금 늘긴 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24년도에도 매출이 조금 늡니다. 여기서 는 거보다 조금 덜 늘긴 하지만 늘긴 늘어요. 그래서 찔끔찔끔 늘어나요. 여기서 한번 크게 늘고 찔끔찔끔 늡니다. 그럼 이렇게 찔끔찔끔 늘어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24, 25, 26, 27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얼마 늘었어요? 여기서 많이 늘어야 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늘어야 한 200억 정도 늘었거든요. 정말 많이 늘어야.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늘어요? 보시면 거의 대략 한 800억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 2,96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증권사 HTS에 나오는 컨센서스인데, 증권사 컨센이랑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약 3천억이라고 보면은 얼마예요? 1년 만에 750억이 증가하는 겁니다. 750억이면은 여기서 점핑했을 때 수준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갑자기 24년에서 25년으로 750억 증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찔끔, 뭐 많이, 뭐 찔끔은 아니지만 조금 늘어납니다. 여기서 늘어나고 또 여기서 얼마? 한 1,000억 증가. 이렇게 꾸준히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3년 동안 찔끔찔끔 성장하던 기업이 갑자기 25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ST팜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장률 자체가 4%, 그러니까 전년 대비 4%에서 갑자기 얼마? 27%. 이 늘어나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같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를 조금 더 좀 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이게 ST팜의 매출액입니다. 보시면은 이 회색이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하늘색입니다.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OPM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구간이 얼마다? 2024년에서 5년, 6년까지.
급격하게 영업이익률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좀 둔화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2025년, 6년 이 당시는 사실 이 정도 가파르기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 이 ST팜의 핵심인 아까 얘기한 FDA 승인을 받은 이 올리고에 대한 매출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4년에서 25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죠. 팍 증가합니다. 그랬다가 26년에 꺾이고 27년에 한 번 더 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26년에 꺾이든 27년에 쏘든 결론은 24에서 25로 넘어갈 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올리고의 현재 매출이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쭉 점점점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24에서 25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지금에서 내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실적 뒤로 넘어가 보면은 21년에서 22년에 갑자기 매출액, 순이익 확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랬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생산 설비입니다. 생산 설비가 21년도에 1동, 그 다음에 22년도에 1, 2차 증설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라인 수가 1에서 4로 늘어나게 되고, 이 캐파라고 하죠. 흔히 이 규모가 2.2몰에, 그러니까 2.0몰 해서 2몰에서 6.4몰, 한 3배 정도로 캐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랑 영업이익률이랑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아, 그렇구나.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 증설이 언제예요? 네, 23, 24, 22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증설이 없어요. 없다가 25년 2분기, 3분기에 제2동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수가 4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6.4몰 정도에서 9몰 정도로, 그러니까 대략 한 40% 정도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26년도에 다시 증설되면서 이게 27년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산량 증설, 내렸다가 증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설량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점핑을 하는 21년, 22년을 지나왔고, 그 다음 점핑 단계가 언제냐면은 2025년 2분기, 3분기 단계다. 이게 내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천천히 ST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기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ST팜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고객사에 대한 수혜입니다. 일단 ST팜의 고객사인 아이오니스의 킬로미크론 혈증 치료제 올레 자르센의 신약 승인 여부가 12월 1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 멀었죠. 이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이어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킬로미크론 혈증은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뭐 이름부터가 사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병이죠. 올레 자르센은 임상 3상에서 킬로미크론 혈증 환자의 주요 증상인 췌장염을 100%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효과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킬로미크론 혈증이 12월 승인 결과에 따라 ST팜이 원료를 공급하는 상업화 품목은 승인이 되면 4개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상반기에 이 미국 제론의 라이텔로가 FDA 신약 승인을 받았을 때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뭐다? ST팜이 지금 바닥에서 상반기에 왜 올라왔다고요? 제론의 이슈로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푹 꺼졌죠. 그리고 나서 생물보안법으로 반등세가 한 번 더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년에 실적이라든가 반등 상승세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2021년에서 2022년도의 성장세 이 당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고점 라인 때까지도 실적 성장이나 또는 이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봅시다라까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 박스권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그래서 이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박스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24년에서 25년도까지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될 거고,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입을 거고, 거기에 증설까지 해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ST팜이고, 올해 말에도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가격은 저는 11만 원 전후로 평단가를 맞추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ST팜을 계속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짜 실적 성장은 내년부터 시작이다. 언제 2분기, 3분기 완공되고 나면 실적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ST팜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실제 인증을 받은 거죠. 인증을 받았고 실제 이 전 세계적으로 4개 기업밖에 없는데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3개로 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ST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고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든가 성장률이 24년에서 25년 이 당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계속 두고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로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시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 적을 데도 없어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혹시 비만 치료제랑 제약바이오, HBM, EUV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자료집,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 자료집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20일, 19일, 13일, 12일, 1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매일매일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저희가 장전에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